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 빨간불을 켜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를 위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22년 3월 10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코스피 2.2% 상승, 그 다음에 코스닥은 2.18% 상승으로 둘 다 좋은 흐름을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아마도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 증시가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오늘 장이 좋게 마무리가 되는데, 하지만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의 타이밍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만기일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투자기에는 변동성을 이기기는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두 번째, 지금 현재 전 세계 증시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8% 올랐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나스닥은 3.5%인가요? 그 정도 올랐으며 오늘 일본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밖에 상승하지 못하고 있죠. 물론 최근 들어 조금 상대적으로 적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오른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안에서 매동이 조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시피 오늘 환율은 크게 급락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들어오지 않았으며, 게다가 세계 증시가 급등하는 와중, 그러니까 전 세계 투자 심리가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아직까지 전혀 들어오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상승은 조금 찝찝한 상승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자면은 다음 주에 FOMC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를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크라 러시아 회담 가능성도 현재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서 어떠한 뉴스가 나오는지, 그리고 플러스 외국인이 우리한테 이제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꼭 깔끔하게 확인을 해야지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시는 올랐지만 조금은 씁쓸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융 투자만 매수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3,500억 매도, 외국인 4,200억 매도, 기관 7,600억 매수, 그리고 연기금 또 500억이나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내일은 외국인과 연기금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연기금이 매수한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을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350억 매수, NC소프트 200억 매수, LNF 196억 매수, SK 174억 매수, 셀트리온 129억 매수. 자, 오늘의 연기금 매수의 특징은 카카오, LNF, 셀트리온 최근 들어 계속 사는 기업들이죠. 그 기업 오늘 또 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최근 들어 엄청나게 하락하면서 떨어지는 칼날인 NC소프트, 이 기업을 200억이나 매수하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간 NC소프트가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다음으로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나였죠.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엄청나게 급등하던 유가가 드디어 하향했다는 소식에 증시는 환호를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회담 가능성, 이런 이야기가 나오며 조금 훈풍이 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에는 훈풍이 불었으며, 그리고 플러스 우린 드디어 대선이 끝났죠. 그 결과에 따라 몇몇 종목들은 수혜가 예상된다며 주가가 올랐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아시아 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 4% 급등, 상해 종합 1.5% 상승, 항생 0.6% 상승 중, 그리고 환율과 WTI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율 1228원, 그리고 WTI 108.7달러, 앞으로도 쭉쭉 떨어지면서 조금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던 빅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32.23. 그러나 아직까지는 방심하기 이를 것 같습니다. 이 상승 추세가 깨지길 기다려 봐야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 엄청나게 급락하면서 금융주를 끌어내렸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 번 더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34.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다시 금융주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제 상승 마감한 미국은 오늘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0.2% 하락 중. 다음으로 오늘의 개인 외국인 기관의 쇼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두산중공업, 현대차, 삼성전기, 삼성전자우, LG화학, SKT, HMM, 한전기술, S-오일,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은 카카오, 네이버,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SK스퀘어, 코퍼스, 컴투스홀딩스, GS건설, 한국전력, 현대건설, 크래프톤을 매수하고요. 마지막으로 기관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현대건설, 호텔신라, LNF, SK, 삼성 SDI를 매수합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특징을 봤을 때 네이버와 카카오, 이 두 가지 기업을 쌍끌이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일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입니다. BBIG K 뉴딜 지수 정기 변경,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정기 변경, 그리고 이 뉴스가 중요하겠죠. 셀트리온 분식회계 혐의 결론 발표 예정,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엔 공구음원이 공모 청약을 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날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서머타임이 시작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리오프닝. 자,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정말 많은 기업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대표주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 급등했는데요. 둘 다 8%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바닥권을 다지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거래량 실린 양봉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조금 더 올라가나 이런 기대감도 조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터넷 대표주가 오늘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차기 정부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조금 완화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주가 급등을 하고 카카오 10만 카오를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건설 관련주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죠. 새 대통령이 당선될 때마다 무조건 경기 부양의 핵심 수혜주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현대건설 8.9% 상승, GS건설 8.1% 상승. 자, 이 두 기업도 인터넷 대표주랑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바닥을 다진 다음에 한번 쭉 올라가는 거래량 실린 양봉을 만들어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지 한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삼성물산 6.4% 상승, HDC 현대산업개발 8.2% 상승, 신원종합개발 상한가 도착, 삼부토건 상한가 도착으로 오늘 건설주가 불을 뿜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당선인의 탈원전 정책 폐기 공약 때문에 오늘 원전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선반영이 조금 있었을까요? 한전기술, 한전 KPS 처음에는 좋았다가 흐항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각각 0.5%, 1% 상승하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관련주죠. 이재명 후보 관련주는 나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탈모 관련주인 TS트릴리온 21%나 급락하고 형지엘리트도 6%나 하락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정권이 바뀌면서 대북 관계 악화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러한 소식에 대북 관련주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난티 10% 급락, 신원 10%나 급락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리오프닝입니다. 자, 리오프닝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모더투어가 오늘 9%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당선인 집권 100일 이내에 코로나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 이러한 공약이 있었으며, 그러니까 사회두기가 완화되겠구나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어 6.9% 상승, 제주항공 7.6% 상승. 참고로 이 두 기업 다 화요일 같은 경우에 주가가 급락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이유가 뭐였죠? 맞습니다. 유가 때문이었죠. 유가가 급등하면 항공주 같은 경우는 진짜 폭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처음 해봤다시피 오늘 유가가 급락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투어 그 다음에 제주항공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 4% 상승, 드디어 121선 위로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롯데관광개발도 6% 상승으로 슬금슬금 올라가려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별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관련주, 드디어 미국에서 관련된 행정명령이 나왔다고 합니다. 컴투스홀딩스 11.6% 상승, 기덴트 7.2% 상승. 다음으로 엔터 관련주인 하이브 4% 상승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오늘 서울에서 BTS 콘서트가 있다는 거, 그런 기대감이 살짝 녹아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로봇 관련주인 휴림 로봇 오늘 7.4% 상승, 매각 추진 중인 삼부토건이 주가가 급등하니까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요. 배임 소식이 나온 인바이오 18.8%나 하락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상장한 기업 한 가지가 있었죠. 모아데이터. 그런데 오늘 주가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공모가가 2만원인데 장 마감에는 16,000원에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한 주당 4,000원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정리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니셨습니다. 빠이요.